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배어있는 요양병원 3층 병실 창가 쪽 침대에 정분 할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끝없이 이어지는 듯 보였고 링겔대에 매달린 작은 병에서 맑은 약물이 똑똑 소리를 내며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근처 대학에서 봉사활동을 나온 학생들이 요양원 마당에서 환자들과 함께 운동을 돕고 있었습니다. 파란 트레이닝복을 입고 구호를 외치며 어르신들의 손을 잡아주는 젊은이들의 모습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깥 마당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정분 할머니는 희미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나도 저렇게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루만이라도 다시 젊어져서 내 자식들이 어떻게 사는지, 손자, 손녀들은 정말 행복한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 그때 마침 간호사가 다가와 링겔주를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가족분들이 주말에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정분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켰습니다. 가족들이 와도 잠깐 얼굴 보고 가는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새 약물이 혈관을 타고 스며들자 몸이 나른해졌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눈 붙이고 계세요. 간호사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이끌리듯 정분 할머니는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푹 가라앉는 듯한 묘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깊은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고 동시에 하얀 빛 속으로 흩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창밖에서 들리던 봉사자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 같은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정분 할머니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앞에는 칠판이 있었고 주변은 왁자지껄 떠드는 아이들로 가득했습니다. 고등학교 교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몸은 마른 교복 차림의 여고생이 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손은 분명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귀에 박혔습니다. 쟤 또 왔네. 할머니랑 산다잖아, 냄새나. 불쌍한 척은 잘하지. 근데 진짜 가난하다더라. 정분 할머니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들어온 이 소녀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책상에 놓인 손을 꼬집자 선명한 아픔이 전해졌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종이치고 학교가 끝나자 소녀의 몸은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길을 돌자 허름한 단층집이 보였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니 흰 머리가 성성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소녀는 병든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분 할머니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도 요양병원에 누워 남들에게 의지하고 있었지만 이 아이 역시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자신의 손녀 지연이었습니다. 안녕. 오늘 숙제 같이 하자. 교복을 입은 채 밝게 웃으며 들어온 지연은 소녀의 친구였습니다. 지연은 자연스럽게 책을 펼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있잖아, 우리 할머니 요양병원에 계시거든. 보고 싶어도 자주 못 가. 엄마 아빠가 바빠서. 정분 할머니의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그래도 나는 꼭 시간이 나면 들러. 할머니가 나만 보면 웃어주시거든. 그 웃는 모습 보면 내가 더 행복해져.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분 할머니의 눈가가 뜨겁게 젖었습니다. 자신이 요양병원에서 늘 기다리던 손녀의 마음을 이렇게 직접 들을 수 있다니.
하지만 다음날 학교에서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몇몇 아이들이 지연을 둘러싸고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그 할머니랑 사는 애랑 붙어 다니지? 이상하다. 같이 다니면 너도 왕따 되는 거 몰라? 지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곱게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 친구니까. 우리 할머니도 아프시고 힘든데 저 친구도 똑같잖아. 나까지 버리면 얼마나 외롭겠어. 순간 정분 할머니의 가슴은 벅찬 감동으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녀가 이렇게 용감하게 따뜻하게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낡은 집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정분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몰랐구나. 우리 지연이가 이렇게 마음이 깊은 아이였구나.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대로 잠에 빠져들었고 다시 몸이 푹 꺼지는 듯한 기묘한 기운이 찾아왔습니다. 다음에 눈을 떴을 때는 형광등이 낮게 웅웅거리는 사무실이었습니다. 앞에는 낡은 키보드와 모니터 화면에 수치와 그래프가 빽빽했습니다. 손을 내려다보니 낯선 남자의 긴 손가락이었습니다. 목에는 정우현 신입이라는 이름표가 걸려 있었습니다. 순간 문 쪽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회색 정장을 제대로 걸친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분 할머니는 심장이 턱 내려앉는 기분으로 그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장남 태수였습니다. 집에서는 늘 말수가 적고 딱딱한 표정이던 그였는데 여기서는 부장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눈치를 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철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보고서 오늘 안으로 끝내. 점심시간이 되어 직원들이 우르르 나가는 와중에도 정분 할머니는 신입의 몸으로 자리에 앉아 엑셀표를 한 줄씩 채웠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에 마음을 억누르던 순간 태수가 다가와 말없이 종이컵 2개를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는 따뜻한 아메리카노였습니다. 처음에 다 그렇게 버벅거려. 괜찮아. 생각보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창밖을 잠깐 보더니 낮게 내뱉듯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계신 병원 근처지? 오늘도 들러야 하는데 회의가 길어. 그래도 가야지.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다짐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은 묘하게 데워졌습니다. 오후 늦게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거래처에서 데이터 오류를 문제 삼아 계약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해온 것입니다. 사무실 공기가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태수는 모든 시선을 홀로 받아내며 조용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우현, 내가 취합한 원본 파일 같이 보자. 정분 할머니는 자신의 서투름 때문에 일이 커진 건 아닐까 마음이 바짝 오그라들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다그치지 않고 오류의 원인을 차근히 짚어냈습니다. 그는 팀원들이 보는 앞에서 누구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붙들고 진정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바로잡겠습니다. 마감이 끝나고 사무실의 마지막 불이 반쯤 꺼졌을 때 태수는 코트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난 병원 들렀다가 갈게. 그 순간 정분 할머니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집에서는 차갑고 무심해 보였던 장남이 아무에게도 내색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태수가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오늘은 늦을 거야. 그래도 갈게. 화면 속에는 정분 할머니의 병실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고 그 옆에 하트 모양의 작은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말로 표현하지 않는 대신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떠올리는 찰나 갑자기 회사 현관 쪽에서 누군가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둘째 경호였습니다.
경호가 거래처 사람을 쫓아가며 툴툴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 형이 뭘 해도 결국 돈이 먼저지. 그 말이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정분 할머니의 가슴은 다시 냉랭한 구덩이로 떨어졌습니다. 다음에 눈을 떴을 때 정분 할머니의 앞에는 노란 조명이 내려앉은 선술집의 나무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40대 여성의 몸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놀란 심장을 가라앉힐 새도 없이 문이 열리며 둘째 아들 경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회사 동료들과 들어와 자리를 잡더니 맥주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목소리는 과장되었고 말끝은 흐려졌습니다. 우리 엄마, 요양병원비가 얼마인 줄 알아? 빨리 정리돼야지. 솔직히 형은 체면 차리느라 다 떠안는 척하는데 결국 남는 건 집과 땅이잖아. 그의 말은 술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또렷했습니다. 동료 하나가 눈치를 보며 낮게 말렸지만 경호는 그 손을 탁 치우며 비틀거리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다들 그래. 다들 마음속으로는 돈 얘기하지. 내가 솔직해서 그렇지. 정분 할머니의 속은 비어있는 쟁반처럼 덜컥 소리를 냈습니다. 어릴 적 이 아이가 열이 높을 때 밤새 찜질을 갈아주며 기도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손 붙잡고 졸업식 운동장에서 사진을 찍던 오후도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의 경호는 그 기억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분 할머니는 다른 여자의 몸으로 조용히 잔을 내려놓고 이해하는 척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들 다 힘들죠. 그래도 살아계시는 동안은 돈보다 시간과 마음이 먼저 아닌가요? 경호는 눈을 흘기며 대꾸했습니다. 당신은 몰라. 우리 엄마는 돈 많아? 근데 그 많은 돈을 왜 지금 못 쓰냐고. 살아서 쓰면 뭐가 됐겠어? 내 말이 틀려? 정분 할머니는 더 이상 입술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동안 경호는 전화를 꺼내 들고 누군가에게 낮게 소리쳤습니다. 형, 나야. 엄마 집 근저당권, 그거 빨리. 끝말은 빗소리에 씻겨 들리지 않았지만 정분 할머니는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따뜻한 빵 냄새와 바리스타가 우유를 스팀하는 소리가 동시에 밀려와 코와 귀를 간지렸습니다. 정분 할머니는 검은 모자를 눌러쓴 20대 청년의 몸으로 카페 카운터 안에 서 있었습니다. 문종이 딸랑 울리며 두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의 옆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파도치듯 솟았다 내려앉았습니다. 손자 준호였습니다. 준호는 친구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끝나고 병원 가려는데 같이 갈래? 우리 할머니 요즘 표정이 많이 좋아지셨대. 내가 자주 가서 그런가 봐. 친구가 놀리듯 말했습니다. 너 진짜 효자다. 너나 할머니나 보기 좋더라. 정분 할머니는 청년의 몸으로 카푸치노 2잔을 만들며 손끝을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스팀 우유를 붓는 손이 가벼이 떨려 라떼아트의 하트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준호가 잔을 받아들며 눈웃음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눈웃음은 어릴 적 달리다가 넘어져 무릎을 까진 날 할머니 괜찮아 하며 애써 보이던 그 웃음과 똑같았습니다. 잠시 후 자리로 돌아간 준호는 목소리를 낮추고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 장학금 받은 거 할머니께 작은 선물로 쓰고 싶어. 기저귀 좋은 걸로 바꿔드리고 담요도 따뜻한 걸로 사드리고. 요양병원 냄새 나는 거 싫어하시거든. 그 말에 정분 할머니의 눈앞이 물 한 개로 흐려졌습니다. 준호는 이어서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요즘 일이 많아서 자주 못 가는데 내가 대신 더 가면 되지. 가족이니까.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둘째 경호가 스쳤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누군가에게 짧고 거친 말들을 쏟아내며 카페 안을 가로질렀습니다. 준호의 자리를 지나치며 힐끗 눈을 주었습니다. 준호야,
오늘 집에 들르지 마. 바쁘다. 말끝은 무심했고 준호는 웃어 보이려 했지만 눈매가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그 표정을 본 정분 할머니의 가슴은 또 다른 모서리에 긁힌 듯 아팠습니다. 마감 시간이 다가올 때 문을 나서는 준호가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 인사말은 어쩌면 할머니에게 보내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불빛이 드문 복도 끝, 카트에 걸린 약 봉지가 살짝 흔들리는 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지나갔습니다. 정분 할머니는 50대 간호조무사의 몸으로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모서리를 돈 순간 간호사실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딸 미정이었습니다. 미정은 동료에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 야간까지라 엄마한테는 못 가네. 그래도 주말에는 꼭 갈 거야. 엄마는 내가 안 가도 알 거야, 내 마음을. 정분 할머니의 가슴이 부풀었다가 곧 조금씩 꺼져들었습니다. 미정은 이어서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병원비가 쉽지 않아. 다른 형제들한테 말하기도 애매하고. 내가 벌어도 빠듯해. 정분 할머니는 그 말에 순간 짧은 비수를 맞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속에 담긴 피곤과 계산, 사랑과 책임의 무게를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미정은 컵을 양손으로 감싸 쥐고 바깥 어둠을 잠깐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는 오래 사셔야 돼. 내가 버틸게. 동료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미정 씨는 정말 효녀예요. 요즘 이런 자식 드물어요. 부모님이 복 많으시겠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걸요. 엄마가 나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젊을 때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우리 삼남매 혼자 키우시느라. 생각해보면 내가 받은 사랑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분 할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밤 정분 할머니는 병실 순회를 돕는 손길로 이쪽 저쪽을 오갔습니다. 낯선 몸은 환자를 일으키고 다독이며 오래 누워있는 이들의 손등에 담요를 더 덮어주었습니다. 그러다 한 병실에서 미정이 앉아 환자의 다리를 조심스레 주물러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정은 환자 이름을 부드럽게 불러주었고 물을 떠다 주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세를 바꿔주었습니다. 그 손놀림을 보며 정분 할머니는 오래전 자신의 부엌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들 해열제를 나눠 먹이고 밤새도록 등을 쓸어주던 밤, 그때의 자신의 손과 지금 딸의 손이 겹쳐 보였습니다. 미정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어릴 때부터 남을 돌보는 걸 좋아하더니 결국 이런 일을 택했네. 미정은 어려서부터 다친 동물을 데려다 키우거나 아픈 친구를 돌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착한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직업으로 이어진 것을 보니 감동스러웠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미정의 모습에서 정분 할머니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습니다. 온 가족을 돌보며 살았던 그 시절을 말입니다. 미정의 옆모습이 물결 속으로 사라지려는 찰나, 정분 할머니는 속으로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잘 버텨라. 내 딸아. 요양병원 3층, 익숙한 창문 틀과 링겔의 맑은 방울, 그리고 하얀 천장이 제자리로 돌아온 듯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분 할머니는 아주 깊은 잠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숨을 고르며 천천히 손가락을 굽혔다 폈다 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밝게 웃었습니다. 어제는 푹 주무셨어요. 얼굴이 한결 좋아지셨네요. 정분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서 젊은 봉사자들이 환자를 부축해 산책을 돕고 있었고
그들의 웃음은 멀고도 가깝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자꾸만 차오르는 말들을 꼭 쥐어 한데 모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오늘 가족들을 모두 부르자. 가족들에게 연락 좀 해주세요. 오늘 꼭 와달라고요. 네, 할머니. 바로 연락드릴게요. 오후가 되어 병실 문이 열릴 때마다 익숙한 발걸음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태수가 들어와 생활을 내려놓고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부르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뒤이어 미정이 도시락을 들고 오며 말했습니다. 따끈할 때 드세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나물 무침 많이 넣었어요. 조금 늦게 경호도 들어와 어색하게 서 있더니 시선을 피하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연과 준호가 마지막으로 들어와 할머니 하고 손을 잡는 순간 병실은 전에 없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분 할머니는 베개를 조금 높이고 모두의 얼굴을 한 번씩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말문을 열 때 목소리는 힘은 없었지만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얘들아, 정분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요 며칠 꿈을 참 많이 꾸었다. 너희가 모르는 너희 모습을 내 눈으로 본 것만 같았다. 가족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구는 억울하고, 누구는 힘겹고, 누구는 착하고, 누구는 서툴고. 그게 다 사람 사는 모양새더라. 잠시 숨을 골랐고 그녀는 눈빛을 단단히 세웠습니다. 태수야, 너는 책임감이 무거워서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는구나. 고맙다. 하지만 너무 혼자서만 버티지 마라. 가족이니까 나눠 가져도 되는 거야. 태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경호야, 내 마음도 이해한다. 답답하고 서운할 수도 있어. 하지만 돈이 앞설 때 가족은 금세 뒤로 밀린다. 사랑이 먼저야. 돈은 그 다음이고. 경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정아, 넌 참 착한 아이구나. 다른 사람 돌보는 일을 하면서도 엄마 걱정까지 하고. 무리하지 마라. 내가 건강해야 나도 마음이 편하다. 미정이 조용히 손수건을 눈가에 댔습니다. 지연아, 준호야, 너희는 할머니 자랑이다. 그렇게 따뜻한 마음 잃지 마라. 착한 마음은 꼭 지켜라. 그 마음이 여의를 살리고 너희가 붙잡는 것이 결국 너희를 붙잡아 준다.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네 할머니 하고 대답했고 준호도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정분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너희 모두를 사랑한다. 사랑은 꾸짖음 속에도 있고 눈물 속에도 있고 밥 한 숟갈에도 있다. 그녀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울렸습니다. 오늘은 그 사랑만 놓고 가자. 나머지는 다 문 밖에 두고. 그때 창밖에서 바람이 한번 크게 불어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저 멀리 마당의 빛이 조금 더 누렇게 기울었습니다. 간호사가 링게를 살피며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정분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젊은 봉사자들 사이로 어디선가 본 듯한 뒷모습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교복을 입은 소녀의 결연한 걸음, 카운터에서 웃던 청년의 옆 얼굴, 밤 근무의 창가에 기대던 딸의 어깨, 그리고 벤치에서 고개를 숙이며 약속할게라고 중얼거리던 태수의 입술. 모든 장면이 한 줄 빛으로 이어져 창밖 하늘로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정분 할머니는 그 빛을 따라 눈을 잠시 감았다 떴습니다.
다음 주말에 다 같이 산책하자. 그녀의 말은 아주 가볍게 그러나 확실하게 병실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을 지나가던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아주 멀리서 잠깐 울리더니 금세 사라졌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은 있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누구의 마음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정분 할머니의 손등 위로 따뜻한 햇살이 살짝 옮겨 붙었습니다. 그녀는 그 온기를 천천히 문질러 가며 오래, 아주 오래 숨을 고르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 끝에 누구도 모르게 단 하나의 마음속 다짐이 조용히 붙었습니다. 내가 본 삶들을 사랑으로 마무리하자. 다음 장면이 그녀를 어디로 데려가든 오늘의 약속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분 할머니는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몸으로 떠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가족들의 진짜 마음을 모두 보았으니까요. 창밖 별빛이 병실을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할머니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